염승환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자, 장은 시작을 했고요. 인터넷 연결이 됐을까요? 네, 현재 코스피가 이제 강세 출발했고요. 2,340선을 이제 네. 다시 그 탈환을 했는데 11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0.45% 정도 상승했고 상승이 603개고요. 하락은 이제 147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710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4.78포인트 0.68% 예, 강세 출발했습니다. 상승이 한 1,100개 정도 좀 되는 흐름이어서 어제 오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오전처럼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강세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.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시간에 의해서 한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각각 0.5%, 1% 가까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0.2% 정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1% 정도 그래서 시총 이제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. 오늘 가장 좋은 출발 보이는 기업은 페노션입니다. 한 4% 정도 오르는데 또 BDI 지수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6,000원을 좀 넘는 네.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2%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1.8%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. 또 이제 석유화학 기업인 대한유화도 1.6%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선 관련주죠. HMM이 1.8%, LG전자가 1.5%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한 1% 내외로 반등을 좀 잘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코스피에서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BGF 리테일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. 아, 편의점. 네, 마이너스 1% 그리고 최근에 그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좀 강했죠. 요즘에 뭐 북경 한미 뭐 감기약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네네네. 네. 그래서 한미약품이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이쪽이 1.3% 정도 빠졌고 어제 정말 음식료가 오랜만에 좀 시장을 이끌었는데 어제 주인공이 좀 오리온이었죠. 어제 오리온이 한 7% 가까이 급등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은 이제 1.1% 정도 이제 약간 밀리는 흐름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약세장에서 강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%. 그래서 어제 좀 강했던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밀리고 있고 전일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오르는데 그래도 오늘은 거의 뭐 페노션 혼자 뭐 급등하는 좀 그런 좀 상태인 것 같아요. 대부분 한 1%인데 페노션만 한 5% 가까이 시총 상위 중에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그 동진 세미캠이 모처럼 한 4% 정도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죠. 한 4% 올랐고요. 네.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죠. 그 콜마 BNH가 2.6%. 오스테미 플랜트는 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분쟁이 어제 있어요? 그 강성구 펀드 쪽에서 5% 아. 지분 신고를 했더라고요. 근데 경영권 그게 좀 목적인 것 같습니다. 거기 취득 목적을 적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한 2.6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한 2.5%, RFHIC가 2% 정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한 2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또 매드팩터도 한 2%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통신정비인 KMW도 한 1.8% 네. 반등하고 있고 또 반도체하고 통신장비가 좀 괜찮네요. 오늘 오전에 전체적으로 소부장하고 통신장비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쪽은 그 바이오 쪽에서 일부 기업들이 뭐 레고캠 바이오나 헬릭스미스가 한 3%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좀 안 좋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2.6%인데 어제는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중국의 한 이제 방송사에서 드라마 아마 한국 거 방영하지 않나 이 기사가 떴는데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그런 거 계획한 거 없다. 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다시 또 실망 매물로 그러니까 뉴스 따라서 좀 이렇게 어제랑 오늘 좀 드라마 제작사는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좀 출발 좋고요. 코스피가 0.5% 올랐고 코스닥은 0.75%. 네. 양시장 모두 다 강세장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요. 여전히 뭐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70억 정도 파는데 전체적으로 한 500억 가까이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반면에 기관은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약주는 좀 그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
전기전자 업종은 또 사고 있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오늘 오전에 한 470억 정도 네.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섹터로는 오늘 그 해운주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좀 강한 상태고 네. 그 다음에 또 섹터 쪽에서는 오늘 그 통신 장비가 또 그 다음으로 좀 강하고요. 그리고 로봇 관련주 또 줄기세포 관련주 이쪽도 좀 센 편이고 항공주들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.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도 1월 3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도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명동이 좀 살아났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, 네, 명동에 외국은. 나가 보면 예전에는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완전 그냥 썰렁해져. 페어였죠. 폐허 같은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네, 사람이 좀 요즘에. 많이 보이더라고요. 동남아에서도 특히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하긴 동남아에서도 예전에도 꽤 오셨었는데 네, 맞습니다. 다시 조금씩 온도를 좀 높여가고 있군요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비철금속주가 되게 강한데 뭐 알루미늄 주들이 강한 이유가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보크사이트라고 요게 알루미늄 원료거든요. 만드는 요거 이제 내년에 아마 수출 금지할 수도 있다. 요런 좀 내용이 있었나 봐요.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또 오르겠죠. 이게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원료 공급이 주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좀 이슈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 섹터가 올라가는 건 아마 그 뉴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조금 뭐 시간에 의해서 주가는 안 좋지만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출발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낸드 플래시 관련주나 반도체 장비 회사 다 괜찮고요. 또 PCB 업종, MLCC 업종 비롯해서 뭐 IT 업종 다 괜찮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도 요즘에 워낙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모처럼 반등이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네.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진을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선주도 괜찮고요. 네. 인터넷 대표주도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하락했던 좀 섹터들이 일단 반등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는 좀 빠지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주입니다. 여기에 이제 제주은행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아마 매각은 사실 무근으로 이게 공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주은행이 오늘 마이너스 14% 급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. 은행은 그냥 개별 주식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. 네. 금융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네.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민들도 네. 관련이 있고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정식으로 공시가 뜨다 보니까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한테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좀 큰 폭으로 네. 급락을 좀 하고 있고 엔터주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외에 이제 통신주가 조금 약간 밀리고 있고 뭐 백화점 관련주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쪽 섹터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은 뭐 정말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데 뭐 거래가 많이 실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오전장은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리포트를 또 봐야죠. 네. 자 그러면 리포트. 또 리포트 좀 보시죠. 보겠습니다. 네, 뭐 안 그래도 오늘 손해보험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대신증권의 박혜진 임수진 연구원님이 그 손해보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자료인데 이제 손보협회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이제 2023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을 8.9%로 일단 산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좀 손해율이 좀 그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, 근데 이제 가격을 좀 이제 올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세대별로는 지금 1세대 이제 예전에 나왔던 1세대 실손보험이 평균 6%, 2세대가 이제 9%, 그리고 이번 3세대가 14% 정도 이제 아마 그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걸로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동안 이제 업계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조금 이제 요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. 이게 3세대가 2017년 4월에 출시가 됐는데 5년 동안 보험료가 이제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. 그동안. 네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율이 좀 점점 좀 늘어났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손해율이 129.3%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2세대가 123.8%거든요. 그거보다 이제
워낙 좀 높다 보니까 요번에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할 좀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요율 인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대신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하는 3사 보험회사 장기 보험료 평균이 956억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손해보험 회사들한테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이제 인하를 하거든요. 네. 반대로 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한 2% 정도 올라갈 것 같다.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 아마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에 한 2% 정도 낮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KB 손해보험에 이어서 이번에 현대해상도 2% 낮추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아마 다른 회사 다 따라가겠죠. 네, 네. 네, 그래서 자동차 손해율은 그러니까 보험료는 낮아지고 실손 보험료는 올라간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폭이 예상보다 좀 크지만 그동안 동결됐던 또 3세대 실손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요즘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게 이게 이 보험료 이게 결정이 잘 안 나가지고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네. 긍정적인 것 네. 같습니다. 자동차 보험은 제대로 좀 하면 그 보험료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걸로 사기 쳐먹는 사람도 너무 많고 조금만 뭐 해도 이제 막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바꾸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. 약간 하면 또 막 어디 막 들어 누워갖고 막 이거 MRI 막.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좀 최근에 뭐 접촉 사고 하나 있었나 봐. 아니 저는 아닌데 가해 차량이야? 아니 제가 좀 들어보면 진짜 들어 누웠어? 와 거의 뭐 종합 검진을 갑자기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거 자꾸 하면 이제 거기 블랙리스트 올라요. 아 그래요? 올라가지고 보험 가입이 아마 안 될 겁니다. 아, 좀 너무하시네. 날 두고. 응? 자차 보험 거부당했잖아. 왜요? 경미한 사고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. 아 자체 거부당하셨어요? 자차 안 되고 있어 지금 내 차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웬만한 거는 그리고 저 사제 가면 잘 고쳐요. 예, 그렇게 반포대교 이렇게 건너서 위에 이렇게 싹 도는데 코너쯤에 보면 트럭 한 대 서 있거든요. 거기서 잘 고치죠. 원효대교도 있어. 원효대교도 남단에. 아 맞아 원효대교 남단에. 잘해. 예, 그런 데 가면 코너쯤에 이렇게 그 막 사선처럼데 그런 데 가면 잘해요. 아, 운전을 너무 못해. 예, 그러다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예. 갑자기 또 뭐 어디 가다가 저번에 봤잖아. 뭐 철사 같은 게 밖에 끼어가지고 그 내가 계속 무슨 툭툭 소리가 나서 했더니 내렸더니 그 바퀴 주변이 허옇게 된 거야. 아. 보여줬잖아. 그건 뭐 내 잘못 아니잖아 그거는. 아니 그래도 보통의 운전자분들은요 그런 소리 나면 일단 한번 세워놓고 봐요 차를. 형님 그냥 가시더라고 계속 톡톡톡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근데 세우기가 어렵지. 그거 대교에서 어떻게 세우나. 와 그래서 완전히 그 바퀴 주변이 상 다 나가버렸습니다. 네. 그러니 내가 보험사라도 보험 자차 차 뽑은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. 네. 하여튼 그건 좀 너무 엉뚱하게 나간 돌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거는. 네. 그러니까. 자 그리고 네. 다음은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그 강희진 연구원님이 자동차가 요새 좀 안 좋은데 현대 기아는 왜 실적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을까 뭐 이런 좀 내용인데요. 일단 이제 자동차가 요즘에 뭐 악재들이 좀 많죠.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인플레 감축법 영향보다는 좀 수요 우려가 좀 원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인데 테슬라만 해도 12월에만 20% 빠졌고 미국 완성차도 10% 급락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플레 수혜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경기 침체, 할부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완성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뭐 8에서 10%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 이제 5%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도 현대기아는 여전히 뭐 실적 자신감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좀 나와 있고 4분기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2.88조, 기아가 2.28조 이렇게 아마 좀 잘 나올 걸로 네. 일단 전망하고 있고요. 요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졌습니다. 현대차가 3.2%, 기아가 5.6% 정도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온다.
라고 여기 좀 적혀 있고요.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아마 상향할 걸로 여기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도 아마 내년에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10만 대 정도 판매 증가 목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, 물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있어서 좀 변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그리고 현대기아가 이제 예전과 좀 달라진 게 그 중고차 잔존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현대기아가 평균 잔존 가치가 이게 40에서 45%였거든요. 근데 토요타, 현대, 혼다 대비해서 10% 낮았는데 지금은 일본하고 거의 똑같아졌다고 합니다. 50에서 55%까지.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죠. 네, 차 네. 품질이라든가 실제 그럴 것 조사에서도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JD 파워가 발표하는 그 조사에서도 자동차 네. 소유주 대상으로 해서 뭐 인포테인먼트, 연비 만족도 뭐 이런 품질 같은 거 조사했는데 제네시스, 현대차, 기아가 지난 3년간 1에서 2등을 서로 뭐 다퉜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인지도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예. 다만 이제 문제가 현대차는 좀 금융 부분 실적이 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좀 좋지는 않거든요. 아 그렇겠네. 예. 그게 이제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, 다만 이제 이문영 연구원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대신에 또 원재료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뭐 이렇게 철분 알루미늄, 이런 거. 철강, 네. 구리, 팔라듐, 니켈, 리튬 이런 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현대차가 재료비로만 75조를 쓴대요. 75조요? 네, 재료비로. 오. 근데 그 중에 원재료, 그러니까 그 재료비가 75인데 그 중에 원재료가 한 5% 들어가거든요. 75조 중에 전체 네. 재료비 중에. 그러면 그게 좀 감소를 하게 되면 연간 한 9,800억 정도 비용이 줄 수도 있다. 그 중에 3조 정도가 원재료비라 이거죠?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재료비, 전체 뭐 부품이나 뭐 이런 부품이나. 재료비가 깜짝 75조인데 놀랐네. 네. 이 중에 이제 뭐 광물 뭐 이런 것들이 한 그 3.7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꽤 많은 거죠, 사실 이것도. 근데 이 원재료 가격이 25%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연간 9,800억 정도 비용 감소 효과가 좀 생겨서 좀 약간 이익률 감소하는 걸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래서 현재 PER 기준으로 내년에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5%까지 떨어지면은 이 현대차, 기아는 PER 한 7배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해줬고, 그리고 기아가 순연금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12.4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시총의 50% 정도 돼요. 그래서 현금도 충분하니까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된 것 같다. 그래서 좀 이제 요즘에 워낙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완성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리포트까지 쭉 살펴봤고요. 네. 시장은 또 약간 상승이 살짝 좀 줄었네요. 아까보다는. 네. 코스닥이 그래도 어제 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높았다며요? 네. 아, 그래요? 역전됐더라고 역전. 코스피가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요즘. 어. 거래 자체가 예. 그 대부분 요즘에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안 가고 그쪽으로 그냥 좀 쏠림이 있는 어제 것 같아요. 괜찮았을 걸 정프로. 저요? 잘 잘 못 봤는데.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. 어제? 네. 아, 어제 좀 올랐나요? 아니, 어제 대형 오른 거는 아니에요. 오른 건 코스닥이 아니에요.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? 아니 빠진 건 좀 비슷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 움직이는 기업들이 코스닥이 좀 많았죠. 그러니까. 자, 하여튼 오늘도 뭐 대체로 오늘도 붉은 코스닥이, 빛이. 예, 예. 좀 괜찮아요. 아직까지는 네. 이오 테크닉스 3% 넘게 오르고 그게 있고요. 얼마야? 지금요? 네. 69,600원. 많이 네. 빠졌네. 제가 이게 얼마였죠? 10만 원쯤 든다. 그때 10만 원이었던 것 넘었나요? 같아요. 넘지. 많이 빠졌네.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. 돈 벌기 진짜 어려운 주식이라고. 얘기 기억나지? 정말 좋은 주식이 좋은 네, 회사인데 네. 주식은 어려운 주식이야. 아니 그럼 뭐 30%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 대비. 30% 아닌 건 아닐 더 거. 되나요? 네. 자, 그리고 뭐 DL건설 한 1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매드팩토 2.3%. 주요 종목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KMW 1.6%, 그 주요 종목이 한국조선해양 그 주요 1.6%, 종목이 네 종목이지. 예스24 1.9%, LNC바이오 1.7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야, 진짜 근데 종목의 스펙트럼이 진짜 넓어. 옵트론텍은 좀 마이너스네요. 예스 24부터 있다는 거는 정말 서점까지 있대. 서점까지. 어? 예스24를 더 이상 서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. 예스24는요. 뭐예요? 그걸 왜 사신 거예요? 근데 예스24는 혹시 예스24요? 옛날에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에 지분 때문에 샀겠지. 산 건가요? 예스24를요? 예. 그것도 몰라? 카카오뱅크 지분 지분 갖고 갖고 있는 있어. 거?
예스24가 카카오뱅크를 아니면 카카오뱅크 아니 예스24가 예스24가 카카오뱅크 그 갖고 상장 있어요?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. 지분을 갖고 있 지분. 네. 카뱅 상장 전에 근데 왜 이 가격밖에 안 해? 그다음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한번. 아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?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그때 산 거지. 아 그럼 카뱅이 빠지면 여기도 빠져요? 꼭 그런 건 아닌데. 그건 아니고.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한번. 카뱅 아.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? 예스24가 한번 확 올랐어요. 아 저는 예스24 회원이에요. 아 그래서 하셨구나. 회원이라 산 거야? 회원이라 산 거야? 회원인데 응. 아유 책 배달을 잘 해주더라고요. 아 그럼 저기 필라테스 받는 거기들 사버리지. 헬스클럽 사버려. 자, 아, 형님 왜 이렇게 요즘에 이게 조롱이 좀 늦었습니까? 아니 예스24 그래서 쿠팡을 사지. 예스24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바로 다음날 오고. 아니 잘하긴 해. 왜냐면 거기 자유 시간을 줘. 아 자주시는 잠시만요. 책 올 때. 초코바 책. 초코바. 네, 아, 맞아요, 그때 맞아요. 누가 책을 보내준 거야. 그래서 뭐 이렇게 뚝 뚫는데 뚝 떨어지는데 네, 그때 맞아요. 내가 한참 배가 고팠었거든. 아하. 그 자유 시간이 딱 떨어지더라고. 야, 그래서 책은 일단 옆으로 놓고 시간 먹으면서 야 예스24 살 뻔했어. 아, 그런데 안 사셨네. 네. 초콜릿 하나로 넘어가지 수 없지. 아, 예스24가 그래도 뭐. 근데 저는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요? 이 우리나라가 책을 더 많이 읽는 그런 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한편으론. 그래서 예스24라든지 교보 뭐 이런 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, 그건 그죠. 그렇지. 예. 야, 근데 교보 기억나나? 뭐죠? 그때 없었구나 참 서울에. 네? 교보 문고 있잖아. 네. 그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생긴 거거든. 대전에도 있거든요. 아니 서울에 먼저 생겼지 광화문에. 알겠습니다. 야 그때 진짜 대단했었어요. 교보문고. 그 전에는 서울에 종로서적이 제일 큰 데였거든. 아, 그 종로서적은 빌딩이 조그매, 조그맣고 이렇게 계단으로. 그죠. 그 3층 이렇게 돼 있죠. 그렇지 계단에서 이렇게 책 보고 그랬거든. 네. 근데 그게 지하인데 쫙 한 층에 있는 거야. 아. 그리고 광화문역에서 바로 바로 연결이 되고 대단했었어 그때. 대전도 약간 비슷한데 대전에 이제 대전역 앞에 대훈 서점인가가 있었어요. 대훈 서적인지 서점인지 있었는데 거기가 1, 2, 3층 그다음 지하 1층 총 4개 층을 마치 요즘 다이소처럼 와 그리고 이제 해갖고 1층은 뭐 이제 소설 뭐 시 이런 거 이제 많이 팔고 2, 3층 올라가면 또 뭐 좀 있잖아요. 거기가 이제 전문 서점이었다가 제일 잘 되는 데였다가 갑자기 교보문고가 들어온 거예요. 와 진짜 이렇게 수직적 어떤 공간에서 완전 수평적으로 쫙 그렇지. 넓어지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네. 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책 보고 계속 이제 책도 안 사고 책을 보니까. 아 맞아. 그래서 이제 그 교보문고 이제 간부들이 위에다 얘기를 했대요. 이거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. 아 이 사람들 때문에. 이 사람 때문에 영업에도 방해되고 그랬더니 네.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. 야, 그거 저기 그 들어온 데 앉아 있게 하지 말고 천연 그 재료로 좀 깔아드려. 편하게 보시게. 편하게 보시. 야, 껌 붙은 이런데 앉지 않게.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내장재 이런 걸 썼나 봐. 그 천연으로 돼 있는 카페트 깔아드리라고. 아 유명한 얘기죠. 그건 진짜 참 그러니까. 어떤 경영자의 철학이. 그러니까 저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. 네. 아유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자 그냥 어쩌다가 자 예스24. 아니 좋은 취지로 있으니까 그냥 평생 갖고 계죠. 네. 그렇게는. 아니 좋은 취지라며. 취지는 좋죠.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여기는? 참 신기한. 그게 이제 성장이 잘 안 나와서 그렇죠. 성장이? 이쪽 그 산업 자체가 워낙 저성장 산업이잖아요. 그리고 뭐 어쨌든 교보하고도 경쟁도 해야 되고.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. 미스터 마켓 2023 이 책 좀 사세요. 예스24 가서. 거기는 우리 여미사님 책도 이렇게 있는데. 진짜 책을 요즘 많이 안 보긴 하지 사실. 네, 그건 좀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리포트 다 봤을까요? 자 시장 다시 한번 보면 뭐 비슷비슷하네요. 네.
그래도 코스피가 한 2,340 그리고 코스닥이 711 정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이제 가야죠. 가야지. 네, 뭐 이렇게 자꾸 그냥 오늘 플러스 날 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. 왠지 네. 불안불안해. 아닌데 코스닥 다시 올랐다. 많이. 코스닥은 괜찮아요. 코스닥은. 예. 1% 가까이 오르는데. 자, 여러분도 이제 일하러 들어가시고요. 지방마다 왜 큰 서점들 하나씩 있었네요. 저 이게 랜드마크. 원래 신촌에는 홍익문고 유명했지. 홍익문고. 홍익. 맞아요. 거기. 홍익문고 유명했고. 그리고 저 부산에도 뭐 이런 거 하나 있을 텐데 그죠. 거기 약속 장소로. 그렇지. 예, 거기 가면 이제 또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원태현 씨 같은 거. 아니 나는 진짜 생각나는데 내가 첫 번째 교보문고에 샀던 책이 기억이 나. 뭐예요? 팝송 그 가사하고 악보 있는 거 있잖아. 음. 근데 한참 팝송 들을 때거든. 네네네. 그래서 그거 딱 사가지고 그거지 맨 뒤에 보면 또 그 펜팔 주소들 있잖아요. 그건 모르겠어. 주소. 에이 또 왜 모른 척 하세요. 노래책 맨 뒤에 보면 어? 그 팝송 채팅이래. 그 펜팔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랑 주소 같은 거 쓰거든요. 그럼 이제 그 중에 이름 보고 고르는 거예요. 그때는 야 얘 지은이 세영이가 펜팔을 했어 자기가 그래서? 예? 펜팔 해봤어? 아니 뭐 해봤죠. 그 세대야? 펜팔 세대야? 잠깐만요. 아니 안 했어요? 저도 세대 맞는데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때 야, 펜팔이 펜팔. 유행했죠. 당시. 많이 했죠 그때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펜팔 많이들 하시. 이름 뒤에 저 주소가 이렇게 딱 있다고요.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나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, 그러니까 나랑 뭐 한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애 이런 거 이제 쭉 보면서 딱 그때 뭐 소통할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. 없으니까. 예. 예. 엽서 많이 했죠 그때 진짜 엽서. 엽서? 엽서 같은 거 많이 에이, 보내고. 엽서는 다 노출되잖아. 그러니까 뭐 펜팔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엽서 많이 엽서 보내셨다고. 많이 보냈죠. 방송국에도 많이 보내고. 학보를 많이 봐. 학보. 학부는 뭐예요? 아니 왜 대학교마다 그 신문 있잖아. 예. 그 신문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음. 내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애가 있어. 그걸 왜?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네. 그때 대전에다 걔 대전 예. 대전인데 얘는 모 여대 이제 같은 과 예.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. 그러면 이제 학보를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 딱 해서 그 뒷면에다 쓰는 거야. 이렇게 둘 말아야 되잖아 학보를. 이렇게 연락 달라고 이런 메모를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모 여대 예를 들면 그 과에 7번 자기 7번이야. 예. 7번 딱 쓴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? 뭐 구구절절이 뭐 저는 뭐 이런 거 안 써. 연락바람 딱. 그 연락이 오더라고. 와요? 약간 그런 얘는 뭔가 하면서 연락을 하시나 보다. 뭐지? 연락바람.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괜히 구구절 뭐 시간 되시면 그럼 안 된다는 안 거야. 되고. 없어 보이는데. 연락바람. 알겠습니다. 자, 요즘은 이제 인스타 DM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. 교보문고 생각나네 진짜. 감동이었을 때 진짜. 네, 여러분 서점 좀 많이 좀 가주시고 서점 많이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.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많이 가셔도 좋고요. 그렇게 책 좀 많이 읽어주시고 읽으시면서 혹시 문 앞에 베스트셀러 쪽에 미스터마켓 2023이 있으면 참 잘한다. 슬쩍 하나 골라주시고. 참 내 동료지만 진짜 잘해. 자, 우리 여미사님 천상 광고야 보니까.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.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.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.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, 정프로의 선글라스,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.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